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이수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다스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판다스에서 열을 다루는 법까지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앞선 내용들 여러분 잘 숙지하고 있으셔야 오늘 내용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판다스 앞쪽 내용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 가서 좀 더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번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판다스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때로는 있던 데이터 중에 우리가 불필요해진 부분들을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본적으로 삭제를 할 때는 drop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drop은 우리 앞에서 다른 그 메서드들 사용할 때 뭐 우리 sorting 할 때도 그랬고요. 원본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느냐 아니면 원본 데이터에서 해당 메서드의 기능이 적용된 결과만 반환하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삭제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직접 수정할 것인지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데이터의 일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inplace라는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역시나 false예요. 그래서 디폴트는 건드리지 않는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실습에서 본 타이타닉의 데이터 프레임은 처음에 로우 데이터를 불러온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편집하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다루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예시를 들기 위해서 뭐 age 제로나 age by 10 뭐 이러한 것들, 그다음 또 언론, 패밀리 넘버 요 추가적인 변수를 생성했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요것들은 실제 분석할 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타이타닉 드롭 df에서 타이타닉 df 드롭 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드롭하고 싶은 건 첫 번째로 age 언더바 0 요거를 없애고 싶어요. 우리 열을 없앤다라는 거는 없애려고 하는 레이블, 즉 여기에 인덱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axis는 1이다. 네, 축은 1이에요. 축은 axis 0, 0은 이 행이고 그 다음에 1은 열이에요. 우리 2차원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age 제로라는 레이블을 가진 행 또는 열을 한번 찾아봐라. 이쪽에는 이제 인덱스가 되겠고 이쪽에는 열의 이름이 되겠죠. 그 중에 나는 이제 열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열의 이름 중에서 여기 age 제로에 해당하는 애를 삭제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drop df를 요게 드롭된 결과를 타이타닉 drop df에다가 담아라 했으니까 요 변수를 보면은 이제 age 제로라는 것은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인 타이타닉 df를 해보면은 여전히 age 제로가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inplace라는 input argument에 true를 넣으면요. true를 넣으면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이제 사라지게 된다. age 제로가 사라지게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도하시는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inplace 요 옵션을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여러 개를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네요. 그럼 age by 10이랑 패밀리 넘버도 이제 날려볼게요. 요 두 개. 그러면은 우리 팬시 인덱싱 할 때처럼 두 개 이상의 열이나 행을 날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넣어서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axis는 여전히 1이고요. inplace는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place true 한 다음에 반환된 값을 보면은 네, 어떻게 되죠? 위에 있었던 age by 10이랑 패밀리 넘버가 모두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드롭하고 싶을 때 x를 0으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행을 날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샘플 중에 일부를 날리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됐는지 위에 있는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axis 0 드롭하기 전에는 우리 요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위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시작할 때 인덱스가 0, 1, 2부터 시작해요. 그쵸? 0, 1, 2부터 위에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가 시작하는데 드롭했어요. 어떻게 드롭해요? 0, 1, 2가 이름이야. 그러면 이게 열의 이름이든 행의 이름이든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액시스가 0이니까 행이야. 행이야. 이렇게 해서 inplace는 true야.
그러면 원본 데이터에서 날려 라는 뜻이죠. 그럼 011을 날리면 그 다음에 요 날린 다음에 tinyDF를 우리가 헤드를 찍어보면은 위에 3개가 3, 4, 5로 시작하는 거예요. 012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tinyDF 헤드하는 부분을 뭐 10으로 해보면 이제 여기 012가 날아가고 이제 3부터 시작해서 쭉 그 뒤에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을 없앨지 열을 없앨지 그거는 이 엑시스로 나타낸다. 그다음에 거기에 매칭되는 인덱스 또는 열의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덱스라는 얘기 계속 했는데 도대체 판다스 인덱스가 뭔가요? 요거를 좀 더 살펴볼게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요 열이 있는데 요 앞에 열의 이름 없이 여기에 부여되는 것이 인덱스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우리가 별도로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디폴트 값은 첫 번째 행이 0이고 그냥 1, 2, 3, 4 이렇게 출석 번호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은 이 인덱스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패신저 아이디를 예를 들어서 내 인덱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1, 2, 3, 4, 5를 여기 자리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디폴트는 그냥 자동으로 부여된다 라는 부분이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인덱스라는 건 또 객체예요.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도 사실 객체의 하나의 타입이죠. 자료형이고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각각의 열은 세로 줄들은 시리즈 그렇죠? 판다스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각각 열은 그런데 열이 아니라 앞쪽에는 인덱스 얘는 고유한 판다스의 인덱스라는 이름의 객체예요. 인덱스라는 자료형이에요. 판다스 인덱스는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의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객체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해볼게요. tinyDF를 다시 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듣고 콜앱을 종료한 후에 다시 실행해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데이터 로드가 안 될 거예요. 데이터 로드가 안 되니까 이쪽에 이 폴더에다가 그 압축 파일 있죠? 다시 올리시고요. 다시 올리시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실행시켜 주셔야 되죠. 그죠? 이 부분들 해서 여기까지 실행시키신 다음에 와야 여기에 tinyDF가 트레인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실습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죠. 자, 그래서 tinyDF를 원래 원본 데이터로부터 다시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indexes라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tinyDF 한 다음에 index, 점 인덱스 하면 인덱스를 가져와요. 그럼 이 인덱스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인덱스는 range index라는 타입의 객체네요. 클래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프린트 인덱스죠. 네, 이 부분이죠. indexes를 프린트하면은 요거고 start는 0고 stop은 891이고 step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891이니까 end에서 하나 뺀 것 같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890까지 하면 891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일종의 range인데 index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거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values는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s 뽑으면은 numpy array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array로 변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런 array예요. 그렇죠? 하나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0부터 쪼르륵 숫자가 들어있는 출석 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제 타입을 보면은 제가 indexes에서 values를 찍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numpy의 nd array로 바뀌는 거고요. 요 nd array의 shape은 1차원이고 891개 맞아요? 돼 있고 그다음에 indexes에 5까지 한 다음에 values 찍어라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안에 있는 시퀀스에서 5개 앞에서부터 뽑아오고 얘를 values 찍으니까 numpy nd array로 다시 바뀌겠죠.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터러블한 그 시퀀스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슬라이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슬라이싱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indexes를 values로 바꾼 다음에 뭐 5개를 뽑아도 마찬가지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numpy nd array에 대해서 슬라이싱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하나의 특정 인덱스를 오프셋으로 우리가 참조하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뭐 앞에서 배운 뭐 리스트나 그다음에 뭐 numpy ND 어레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퀀스 어레이의 특징을 갖는다.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라는 건데 다만 인덱스는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덱스 내부의 값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즉 리스트나 numpy ND arra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값을 넣을 수 있는 가변, 뮤터블한 객체였는데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다 5를 넣으려고 하면 못 넣게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로서의 기능을 할 때 오류가 좀 덜 나고 그리고 뭐 사용자가 이 인덱스로서의 특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징이죠. 왜 그렇게 묶어놨을까요?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 이 인덱스의 값을 사용자가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이 0, 첫 번째 있는 값을 5로 만약에 임의로 바꾸려고 하면 그럼 얘는 사실상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이 행이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위치 인덱스인데 그걸 임의로 바꿔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꼬이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얘가 첫 번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도 효용도 없어질 뿐더러 이 뒤에 있는 인덱스 5랑도 겹치게 되면 인덱스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고유하게 부여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 이제 어긋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탄의 reset df 하면요. df에 reset index라는 걸 하고 in place false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012가 됐어요. 012. 원래 이전에 타이탄이 df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인덱스가 원래 앞에 그냥 자동으로 부여된 게 있었는데 리셋 인덱스 하면요. 인덱스가 리셋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인덱스는 이쪽으로 가요. 이제 하나의 열이 되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원래 있던 인덱스는 일로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죠? 3이라고 안 하고 헷갈리니까. 인덱스를 새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떨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쓰느냐 이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제 드랍을 했어요. 아까처럼 행을 3개 날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을 날려. 그래서 012를 하고 엑시스는 0, 그다음에 인플레이스는 false.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는 건드리지 말되 012를 날려. 그거를 우리가 타이타닉 df 드랍이라는 변수에다 넣었어요. 그럼 얘는 0, 1,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날아간 그 데이터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before reset 한 다음에 드랍한 거에서 pclass랑 survived만 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head 3 하면 3개만 찍어요. 그러면 첫 번째 3, 4, 5가 나오겠죠? 왜냐면 0, 1, 2를 날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니 인덱스가 꼬였어요. 그렇죠? 이거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조건문을 걸어가지고 뭐 age 뭐 예를 들어 이 나이가 이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age에 예를 들어서 뭐 결칙치가 있는 데이터는 모두 날려 라고 해서 행을 다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행에 대한 인덱스가 2가 빠져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날아가고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막 12번째 사람이 날아갔어요. 그럼 인덱스가 이제 이렇게 불완전하게 되는 거죠. 0, 1, 2, 3, 4, 5, 6, 7, 8, 9 연속적인 값이 안 나오고 그게 싫잖아요. 그렇죠? 분석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또 순서에 맞게끔 하는 게 더 편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리셋 인덱스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인덱스가 다시 0, 1, 2로 예쁘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 안에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df 드랍을 다시 찍어보면은 그렇지만 원본 데이터에 있었을 때의 인덱스도 보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몇 개의 행을 지웠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몇 개 2가 빠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어서 0, 1, 2, 3, 4, 5, 6, 7, 8, 9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후에 어떤 분석을 재분석해야 될 때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 원본 데이터로 쳤을 때는 몇 번 데이터였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였을 때 그 인덱스는 보존하고 새로운 인덱스는 내가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덱스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선택 및 필터링입니다.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거의 이런 거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에서 다룬 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컬에 있는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열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열 또는 행을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덱스, 그렇죠? 행을 관리하는 인덱스의 성질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 객체의 인덱싱 기능, 그쵸?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참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트나 numpy and array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 또는 원하는 값을 원할 때 뽑아왔듯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값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한다 또는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만 보여주거나 꺼내주는 필터링 기능,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리스트에서 하던 그대로 인덱싱을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도, 또는 판다스 고유의 액세서 오퍼레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록과 아일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이타이df 다시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나오고 그냥 찍어보면은 이제 0에서부터 890까지 891개의 로우와 12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인덱스 베이스드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살펴본 개념은 수치로 표현된 위치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인덱스 베이스드 셀렉션입니다. 줄여서 이제 ilog인데요. 그 ilog을 통해서 타이타니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을 불러내 볼게요. 자, 첫 번째면은 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행을 불러낸다. 타이타니 df 한 다음에 ilog 이렇게 적는 거예요. ilog.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행이다. 그러면 여기 0번째 행, 즉 이 인덱스에서 0번째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패신저 아이디, 패신저 아이디는 1, 그다음에 0, 3, 그다음에 네, 뭐 이거 뭐라고 있죠? 브런드라고 있나요? 네, 브런드 뭐 이렇게 있고, 성별은 메일이고 에이지는 22살이고 쭉쭉쭉 맞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행을 불러와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럼 만약에 제가 세 번째 사람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세 번째 사람을 불러온다. 그래서 ilog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타이타이df 다시 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다시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ilog은 기본적으로 행을 참조해요. 그 다음에 열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ilog을 통해서 하나의 열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실행하면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2차원에서 불러올 때 ND 어레이에서 각각의 차원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어떻게 됐었죠? 제가 항상 뭐 얘기했었죠. 2차원일 때는 행 먼저, 열 나중.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행에다가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건 슬라이싱 할 때도 배웠죠? 콜론 하나 찍어주면 전부 다. 그러니까 행은 전부 다 가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은 첫 번째 열이야. 그러니까 얘를 가져오겠죠.
그 아까 전에 그 위에서 이제 파이썬 고유의 인덱싱 하는 방법이다. 그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였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위에서 우리가 열 불러오는 거 배웠을 때 다 이미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패신저 아이디라고 만약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리스트에서 하던 방식이에요. 그죠? 맞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대괄호 열고 그 안에 해당하는 인덱스 오프셋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열에 해당하는 거는 얘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0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 0이라는 게 지금 매칭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패신저 아이디 했을 때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열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파이썬에서 제공하던 방식의 그 억세서로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지금 행과 열에 대해서는 행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아이록에서 이런 식으로 해당 인덱스 값을 넣어줘가지고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둘 다 같이 다루려면은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보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방식들을 여러 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세 개만 불러와 이러면 0, 1, 2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 대해서만 가져오면 이렇게 1, 2, 3 이거겠죠? 패신저 아이디가 뭐 얼마든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할 겁니다. 이걸 팬시 인덱싱처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아일록해서 마이너스 5부터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맨 뒤에서 앞으로 5개 간 다음에 끝까지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콤마가 없으니까 그러면 행만 들어가는 거니까 행이 뒤에서부터 5번째로 온 다음에 끝까지 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열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열의 이름을 모르고 첫 번째 열을 가져와 라고 하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용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일록은 뭐 사실상 뭐 아일록 정의 자체가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순서 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할 때는 아일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앞에 다른 시퀀스 객체에서 여러분이 각 그 엘러먼트를 참조했던 방식하고 같은 방식인 거죠. 그렇죠? 출석 번호를 부르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레이블 베이스드는 좀 달라요. 그냥 록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호출합니다. 테이블상의 데이터 위치가 아니라 인덱스 값 그 자체로 호출하는 거예요. 아래 예시를 살펴볼게요. 다시 위에 보면은 아일록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그쵸? 그러니까 네 번째, 그쵸? 자, 첫 번째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면 첫 번째 행에 0, 1, 2, 3 네 번째 열. 그러면은 첫 번째 행에 0, 1, 1, 0, 1, 그다음에 2, 3. 그러면은 요 네 번째는 네임이니까 요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뭐4 하면은 이제 성별이 나오겠죠? 메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똑같이 하려면은 얘를 아일록이 아니라 록으로 바꾸고 0, name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볼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name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에서 name이라고 하는 거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지? 안 됩니다. 그쵸? 얘는 3으로 가야 돼요. 차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얘는 위치 기반이다. 그래서 출석 번호다. 얘는 레이블이다. 그 자체 이름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름이 궁금해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에 접근할 때는 네임이라고 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행은 첫 번째 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럭은 그게 아니라 세 번째 행. 뭐 이렇게 하면은 0,3인 거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로케이션, 뭐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요거예요. 제가 name, 성별, age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오는 거는 요렇게, 요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행은 다 가져와. 근데 제가 name부터 age 이렇게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렇죠? 숫자라면은 3 땡땡 5 하면은 3, 4, 5인데 맨 끝에 건 빠지니까 3, 4. 그러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name부터 age라는 게 뭐야? 이게 둘 다 텍스트인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name부터 age까지 가져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가져와요. 근데 왜 그래? 이거 콜론 할 때는 맨 뒤에 있는 end, stop 인덱스는 빼고 앞에 거까지만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name이랑 섹스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두 개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개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레이블 기반으로는 이게 위치 기반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레이블 기반은 요거를 다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name하고 성별하고 age까지.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iLook하고 look 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iLook과 log은 모두 row가 먼저 컬럼이 세컨드입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적을 때 이 순서는 행 먼저 열나중. 그런데 iLook 0은 첫 번째 인덱스라는 의미의 숫자 0을 말하고요. look 0은 인덱스의 값이 0인 데이터인 인덱스 0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iLook 1은 출석 번호가 1이 내고요. iLook 1은 이름이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인 거예요. 1 나와 이러면 iLook으로 1 나와 이러면 출석 번호 1번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location 그러니까 loc 하고 1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1인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일, 박일, 뭐 최일이라는 이름이 1인 애가 1 나와 이러면은 제가 김일인데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은 근데 이제 록 할 때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만 쓰면 이제 행이랬잖아요. 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iLook하고 3까지라고 하면은 뭐예요? 위치 출석 번호로서의 3이니까 0, 1, 2, 3인데 3 빠지니까 0, 1, 2 우리 기존에 하던 그 방식대로 하는 거고. 그런데 록한 다음에 3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름이 3이네야. 그러니까 이때는 관점을 록이니까 그래? 그럼 얘는 똑같이 이름을 가진 애들만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name에서 age까지 가면은 name하고 성별하고 age가 나오는 것처럼 얘는 0, 1, 2, 3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록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죠? 요거를 주의하셔서 잘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지정하기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디폴트 인덱스는 행 번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인지 인덱스라는 타입으로 해서 0부터 뭐 이렇게 쭉그 행의 수까지 생기고 레인지의 형태를 가집니다. 근데 인덱스로 사용하고 싶은 여러 의미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 iLook과 log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name을 인덱스로 사용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name이 들어가야 되겠죠. name.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name 헷갈리죠? name은 그럼 여기서 이제 열이에요, 인덱스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tmpdf에서 이제 name이라는 걸 참조해 볼게요. 왜 안 나오죠? 여기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인덱스로 간 거예요. 얘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iLook 해볼게요. 그다음에 look 해볼게요.
자, 이제 혼란이 이제 조금은 해결되셨나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로케이션 아니 로기는 인덱스 그쵸? 인덱스 할 때의 요 0, 1, 2, 3, 4라는 게 이제 아예 사라진 거예요. 왜요? 얘는 내가 인덱스를 아무것도 지정해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로 주어지는 인덱스가 0, 1, 2, 3, 4, 5, 6이고 그때는 ilog이든 log이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됐어요. 왜요? 0, 1, 2, 3, 4라고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ilog은 언제든지 돼요. 뭐든 간에 인덱스가 뭐든 간에 얘는 그냥 ilog이라고 하면 무조건 몇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면 첫 번째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얘를 가져온다고요. 네임은 이제 빠져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열로서 나온 게 아니라 인덱스로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열에서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로 간 거예요. 이제 이 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록 0은 이제 왜 안 나와요? 예전에는 록 0이 있었으니까 0이 일치하네로 해서 똑같이 나왔지만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인덱스가 바뀐 후에도 록 0은 TMP의 첫 번째 공을 요출하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록은 네임으로 바뀐 인덱스에서 0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러가 발생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조건부 설정 필터링입니다. 필터링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MS 엑셀에서의 필터링과 유사한 기능이고 사실상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타이타닉 호 승성 계획 중 남성 데이터만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일단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는 요 변수였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별이 메일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비교 연산자를 넣으면 결과는 예상하시다시피 어떻게 나와요? 불리언으로 나오죠? 불리언.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얘를 변수에 담았다면은 네,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는 이제 시리즈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시리즈. 그러니까 자 봐봐요. 하나의 열을 가져오면 어땠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가져오면 얘가 시리즈였죠? 시리즈인데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의 값에 대해서 비교 연산자를 하면 각각에 대한 비교가 얘랑의 같은지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 빼온 이 하나의 시리즈 열이 실제로 남자면 메일이니까 1인 true가 나오고 female이니까는 false가 나오고 false true 그쵸? false true겠죠?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불리언 인덱싱 했었죠? 앞에서도. 불리언 인덱싱은 뭐예요? 값을 불리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퀀스, 뭐 리스트든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true인 위치에 있는 애들만 불러와 가지고 원래 타입하고 똑같은 타입으로 리턴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거가 이제 불리언인 걸 내가 알았으니 불리언으로 이루어진 시리즈인 걸 알았으니 이대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은 LOC이라는 거예요. ilog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록은. 그 록은 아까 이제 뭐 이름인데 그 레이블에 이런 불리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ilog은 아니에요. ilog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ilog은 무조건 출석 번호.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것이 록이다. 그러면 나이가 30세 이상인 사람만 불러온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록과 불리언을 조합해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개의 조건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 and나 or 그러면 and는 기호가 이거고 or는 기호가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성별에 대한 불리언은 남성인지를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남성이면
그리고 AND 1등석이 아니면 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2나 3이잖아요. 2등석 또는 3등석. 그러니까 이거 AND 이거예요. 이거 AND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이 중에 만약에 남성이 아니거나 1등석에 탄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성별을 보면 전부 다 메일이고, 그 다음에 P클래스는 보면 전부 다 3등석 또는 2등석이죠. 이런 데이터만 불러오니까 이 사람들은 455명에 해당했다 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나이가 30세 이상인 사람은 330명만 있었다. 그래서 보면 나이는 다 30세 이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별이 남성인 사람은 577명이었다. 그러니까 남성만 가지고 조건을 걸었으면 577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남성이면서 1등석에 탄 사람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22명이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요것만 불러오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 불리언, 성별에 대한 불리언이랑 그 다음에 불리언 P클래스랑 이렇게 A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가 되고 요거는 OOR가 되는 겁니다. 그 OOR는 얘 AND는 둘 다 true여야지만 true가 되는 거고, OOR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거나 또는 1등석이 아니거나, 얘는 남성이면서 1등석이 아니다 라는 조건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여성이면서 20세 미만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AND를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면서 여성이거나 또는 1등석이다. 탑승한 항구가 S거나 또는 C다. 이럴 때는 이제 is in 같은 메서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판다스 시리즈잖아요. 그 시리즈 안에 요런 게 있다. 메서드가 있다. 그래서 요 시리즈 안에 있는 값들이 is in 이냐 요 둘 중에 하나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뭐 이 외에도 정말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판다스에는 다양한 기능의 빌트인 컨디셔널 셀렉터들이 있습니다. 뭐 is는 주어진 리스트에 속한 값인가, is null은 뭐 있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기능들은 뭐 여러분께 제가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외워서 하지도 못하고요. 필요할 때 여러분이 찾아서 쓰시되 이러한 것들이 있겠다라는 감은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은 암기를 할 필요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네,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is null 같은 경우에 예시는 이렇게 됩니다. age의 is null이다 그러면은 age의 값이 없는 것들만 뽑아서 연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77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 입력하기,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바꾸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등 기존의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다. 앞에서 배운 인덱싱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데이터를 참조할 수는 있으니 그 참조한 자리에 내가 원하는 새로운 값을 대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초기화하고요. 타이타니 DF에서 AG 안에 요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AG의 is null이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건 참조되는 애들이죠. 참조되는 애들. 그래서 타이타닉 DF의 AG의 is null인 애들은 AG에서 그 위치에 있는 애들은 그 위치에 있는 AG 열에는 unknown을 넣어줘. 됐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값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측치를 특히 다룰 때는 결측치가 그냥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결측치를 어떠한 특정한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코딩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말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결측치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이상치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미리 약속을 해서 뭐 들어가는 값이 만약에 9999가 들어가 있다, 또는 뭐 에러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다, 또는 뭐 주의라는 영어 뭐 한국말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 두지 않고 unknown이라고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의의 뭐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 숫자를 넣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 결칙치인 값들은 그냥 모두 뭐 0으로 처리한다든지 100으로 처리한다든지 또는 전체 나이의 평균 값으로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 약간 워닝 메시지가 뜨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뭐 이제 약간 코딩에 대한 이슈인데 이렇게 해서 바꾸어도 같은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워닝이 안 뜨는데요. 뭐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다시 실행해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코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new 컬럼인데요. 새로운 컬럼을 추가한다. 그거는 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부분이죠. 아시는 부분인데 새로운 컬럼을 age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겠다. 그러면은 이게 unknown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다시 찍어보면은 이제 age 부분에는 네, 20 정도로 찍어볼까요? 네, 이 정도로 찍어보면은 이제 age의 unknown이 이렇게 다 nan이라고 있던 부분에는 unknown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있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뭐 정렬 어그리게이션 그룹 바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검색할 때 뭐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하는 방법 뭐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찾으셔도 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메서드들만 이렇게 따로 몇 개 정도 선정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솔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엔 네임으로 솔팅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 순으로 이름 알파벳 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by 한 다음에 이제 네임을 넣어주면 됩니다. by name 이렇게 하면은 이름 순으로 되고 이래서 인덱스가 중요한 거예요. 인덱스가 뒤바뀐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인덱스를 우리가 따진다면은 얘는 846번째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에 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다. sort values를 해주고 또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p 클래스랑 name이죠. p 클래스랑 name으로 하는데 p 클래스는 ascending을 우리가 이번에 false로 해봤어요. 디폴트는 ascending true인데 그러니까 오름 차순이고 ascending을 false라고 해주면 이제 내림 차순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p 클래스부터 하는 거예요. p 클래스부터 3, 2, 1로 이제 솔팅을 할 거고 그다음에 같은 p 클래스 중에서는 이제 name으로 가는 거죠. name은 이제 또 거꾸로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해볼게요. 요약 통계량이에요. 앞에서 우리 info에서 봤던 것처럼 describe였나요? 지금 좀 헷갈리는데 네, describe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각 열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 통계량, 뭐 중요한 결칙지가 없는 유효값들이 있는 행의 개수라든지 평균값이라든지 표준 편차 뭐 등등의 통계값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어그리게이션 함수는 지금 우리가 타이타이 df의 카운트만 보고 싶다. 위에서 이제 저기서 보여드렸던 describe 함수에서 나오는 메서드에서 나오는 결과값 중에 그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들을 따로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만 보고 싶었다고 하면 여기서 카운트 이렇게 찍으면은 각 열에 대한 카운트가 나오는 거고 즉 결칙지가 없는 유효한 값들의 수.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특정 열에 대한 평균값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age의 평균과 fair의 평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도 매우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그룹 바이는
타이타닉 DF의 그룹 바이, 만약 P 클래스로 그룹핑했다라고 하고 이 그룹 바이의 결과물, 리턴된 결과물을 새로운 변수에 담아주면 그 변수의 타입은 그룹 바이 라는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는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바이에 대해서 카운트를 또 해봐요.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그룹 바이가 됐기 때문에 P 클래스가 1인 사람들끼리만 다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P 클래스는 객실 등급이죠. 그래서 1등석에 탄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열들이 이제 요약이 되는데 어떤 게 요약이 되냐면 카운트가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등석에 있는 사람 중에 패신저 아이디가 유효한 값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수, 서바이브드 존재하는 사람의 수, 뭐 이렇게 돼 있죠. 에이지, 나이 같은 경우는 1등석에 탄 사람 중에 전체 216명 중에 뭐 몇 명은 없어서 186명밖에 없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룹 바이를 P 클래스로 한 다음에 패신저 아이디와 서바이브드에서 카운트 해본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정작 하고 싶은 건 사실 카운트보다는 뭐 여러 가지 통계량을 많이 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P 클래스에 대해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 그룹 바이 안에 있는 age에 대해서 나이의 최대 최소 값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애그리게이션을 따로 포매팅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ge는 최대값, 최고령자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시블링스 파우즈는 전체 합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요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보고 싶은 통계량이 다르면 이걸 제가 애그리게이션 포맷을 정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양이 좀 많은데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아까 미싱 데이터 찾을 때 isNa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isNa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값이 결측치, 즉 이 안에 비어있는 관측된 값이 없고 비어있는 값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불리언으로 찾아주는 부분이고, 이렇게 true와 false로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메이션을 해주면은 각각에 대해서 결측치가 몇 개인지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는 177명, 그다음에 케빈 같은 경우는 687명, 임바르크드 같은 경우는 2명의 샘플이 이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불리언 인덱싱으로 해결을 해도 되고요. 해결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illNa 라는 뭐 함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 두 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코딩을 하려면은 이제 fillNa라는 걸 이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age라는 변수에 만약에 값이 없으면 이 사람의 나이를 모르면, 그런데 전체 변수에 대한 값을 다 알아야지 이 데이터 분석할 때 쓸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은 이 age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즉 나이가 없는 사람, 나이가 관측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는 통째로 다 버릴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임의로 내가 어떤 값을 채워줄 거냐. 이게 두 개가 선택지가 될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임의로 채운다고 하면은 일단 모르겠고 그냥 전체 승객의 평균 나이를 그냥 대충 넣어주자. 이런 게 하나의 또 합리적인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어떤 값으로 채울 거냐. 자, 다시 보면은 타이타닉 DF age의 그 not value인 그 값이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데 어떤 값으로 채울 거냐? 타이타닉 DF의 age의 평균 값으로 채운다. 그러고 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임바르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탑승 항구니까 탑승 항구는 텍스트로 들어가 있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정답은 없겠지만 가장 많이 사람들이 탑승한 항구에서 그냥 탔다고 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어디에 사는지를 안 썼다. 그럼 뭐 서울이 제일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서울로 치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럼 이거는 그냥 S로 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처리 해준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더해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CSV로 만들면은 이제 result CSV로 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 해준 다음에 toCSV라는 함수를 쓰면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처리된 파일을 로컬 파일로 만들어서 CSV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 람다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래는 람다 함수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앞에서 def라고 써가지고 이런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곱을 만드는 이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사실상 이 코드가 재사용이 아주 많이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주로 함수를 만들고요. 그렇지 않고 일회성인데 이걸 함수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람다 함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똑같은 일을 이렇게 코드 한 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람다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이 람다 뒤에 오는 게 어떤 변수고요. 이때 람다 뒤에 오는 이 변수는 뒤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학에서의 변수로 인식이 됩니다. 즉 내가 이 람다 스퀘어라는 걸 정의했어. 얘는 람다 함수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인풋은 x고 그 x에 대해서는 제곱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람다 스퀘어에다 3 넣어주면 9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값에다가 해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 리스트에다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맵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맵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람다 똑같은데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걸 똑같이 해줘요. 그래서 뒤에 이터러블한 리스트와 같은 객체를 넣어주면 각각의 제곱이 됩니다. 또 이런 람다가 유용할 때는 어떨 때냐면 필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소 중에서 이 람다에 해당하는 x가 홀수인 애들만 골라줘. 그걸 한 줄로 처리해버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왜 얘기하냐.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처리해 주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해 주는 것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는 뭐 평균을 내거나 또는 그 값을 하나의 값으로 채워주거나 또는 그 해당 열을 없애거나 또는 행을 없애거나 뭐 추가하거나 이런 것만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11과 12를 뭐 11의 제곱 더하기 12 나누기 13 뭐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람다식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이타닉 DF에서 age라는 곳에 어떻게 하고 싶냐? age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나이가 15세보다 작거나 같으면 child라고 넣고 그게 아니면 adult라고 넣어라. 그거를 타이타닉 DF에 child adult라는 새로운 열로 만들어라. 그러면 child adult라는 애들은 age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식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조건문도 뒤에 넣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뭐 아주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요. 또 고령자냐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age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15세보다 작으면은 차일드고 그 다음에 얘는 60세하고 15세 사이면은 어덜트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노인이라고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또 바꿀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점점 복잡해져요. 만약에 점점 복잡해지면은 이제 람다가 편하긴 한데 사실 이 람다 뒤에다가 이 긴 코드를 다 쓰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길어지면 그냥 함수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함수로 만들고 아주 복잡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수백 줄이 되는 함수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적용해 버릴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럴 때 이 람다를 사용하면 요거를 수행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눈으로 이렇게 뜯어 보시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보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데이터를 정말 주무를 수 있구나. 그래서 편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적용시켜 볼 수도 있고 또는 주어진 데이터에 우리가 원하는 통계값을 뽑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판다스는 이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다 라는 감을 이제 완전히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정말 많아요.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서
많이 이 제가 드린 타이타닉 예제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뭐 성별은 이런데 뭐 나이는 이런데 또는 뭐 어떤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이런 함수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예제를 많이 수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거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네, 전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